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경기 침체, 금융위기 당시에 일어났던 징후들이 일어나고 있어 과연 무엇이 일어났길래 어떤 일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부르고 있는 금융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경제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을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도 같이 운영하게 되었으니 영상 내용이 좋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것도 꼭 관심 부탁드리고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2022년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을 하였을 때 가장 핫했었던 이러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원래 금리라는 것은 돈을 오래 빌리면 빌릴수록 더 많은 이자율을 갚아야 하는데 장단기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버리면 단기간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이자율이 발생을 하게 되어 갚아야 하는 돈도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버린다면 그 후에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22년부터 계속 오를 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때 바로 이러한 점을 두려워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증시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못한 채 주저앉기 시작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의 경제, 증시 상황도 비슷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과거를 보았을 경우 장단기 금리차의 경우 장단기 금리차가 시작이 되었을 때 경기 침체가 온 것은 아닌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이 되고 이 역전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려고 할 때 결국 장기로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이자율을 내야 할 때가 발생하게 될 때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그때서야 침체가 왔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100년을 보았을 경우에도 이번과 같은 일이 과거에도 존재를 하고 있으며 그때에도 85% 이상은 장단기 금리 역전 후 해소가 될 때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되어 지금보다도 증시로 돈을 벌기 더 수월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때에도 전문가들은 항상 이번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야 한다고 외쳤으며 이러한 것에 힘을 입어 증시는 더 과열이 지속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지금 상황하고 무척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요? 과거하고 비교해서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들이 매출을 근거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성은 시장에 더 많이 부여가 될 거야 라고 의미를 주면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2007년 금융위기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상황이 있었고 그 당시 기사 같은 것을 보아도 펀드 투자는 엄청난 인기와 열풍을 끌었었습니다. 그렇게 펀드에 가입을 하기 위하여 계좌 수가 역대급으로 돌파했다는 기사들도 줄줄이 나오고 있었으며 1가구에 거의 2개 이상의 펀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51번이나 갱신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개입해보고자 하면 지금도 별 다르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투자에 있어서 발전이 지금보다 더뎠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간접적인 투자가 더 유행을 했었다면 지금은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에 있어 경제가 좋지 않아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적으로 최고가 행진을 하며 매일매일 최고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으며 직접 투자 잔액도 계속적으로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증시가 오르니 주식을 하지 않던 사람들조차 하나둘 주식을 시작하면서 계좌도 생성을 하고 투자도 하면서 미국 국민들은 이미 역대 최고의 주식 계좌를 보유한 지 오래이며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르다 보니 다른 외국에서도 미국 투자 비율은 사상 최고치 잔고를 기록하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을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금리를 계속 올렸을 경우에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유동성을 막기 위하여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하여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으로 단기 채권 금리가 갑작스럽게 높아지게 되어버리면서 단기로 돈을 빌릴 때 더 많이 이자를 줘야 하는 현상, 즉 장단기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지만 이제는 이러한 현상이 해소가 되고 있는 중에 있어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 단기 채권의 금리는 계속적으로 낮아지며 장단기 금리 해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위와 신용은 잃어버리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트럼프의 관세 행포, 연준의 마찰, 미국만 살리는 전략 등 모든 것들이 장기 채권의 가격을 하락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되니 장단기 국제 금리를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미 반영하게 되어 계속적으로 상승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즉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경기 전망을 반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인공지능, AI 이러한 분야의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어 증시는 계속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버려 실물 경제와 중시 간의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였고 그렇게 되니 투자자들은 헷갈리기 시작을 하면서 유동성의 흐름을 맡겨버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어버리자 장단기 역전에 대한 해소가 조금은 다르게 인식되기 시작을 하였고 금리 인하로 인하여 장기 금리도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경기 둔화 침체 이러한 것들의 우려 가능성이 제기가 되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최근의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이 호재로만 작용하지 않았고 아이러니하게 금리 인하라는 이슈는 시장의 유동성 확보에만 초점을 두어 경기가 호황이 되면 오를 수 있는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지 못하고 더 하락하는 모습만 보여주었고 지금까지 경기가 좋지 않아도 계속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던 빅테크나 인공지능에 오히려 힘이 더 쏠리게 되어버리면서 금리 인하를 하여도 유동성은 아직도 초점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고 오르는 주식만 오르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 결국 금리 인하를 해도 시장 참여자, 투자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유동성에 몸을 맡기면서 이전과 똑같은 횡보를 보여주고 있어 이것은 결국 위험을 더 초래할 상황만 연출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시장에 유동성을 주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 유동성을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올랐던 분야에만 더 올라가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니 연준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2028년까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 미국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금리를 몇 차례 더 내릴 것이라고 말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상황에서 증시는 금리 인하에 초점을 두어 환호를 하였고 급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이전 경기 침체, 금융위기가 왔을 당시 상황과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해소가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경기 침체 상황하고 매우 비슷한 유사한 시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은 더욱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